지하철 1호선에서 만난 두 번째 인생.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 올해 68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로맨스라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3년 전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들 하죠. 자식들도 다 장성했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남처럼 살았거든요. 남편과의 결혼은 중매였어요. 25에 만나서 26에 결혼했죠. 첫 10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남편도 일 때문에 정신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밥 먹었어. 응. 오늘 뭐 했어? 그냥. 이게 우리 부부의 대화 전부였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니 정말 남 같더라고요.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 결국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있을까?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각자 편하게 살자.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엄마, 아빠, 이 나이에 왜 이혼을 해요? 애들아, 엄마 아빠도 인생이 있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끝났고 4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눴죠. 남편은 대구에 남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혼 후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딸네 집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처음엔 외로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웠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나?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인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했죠. 친구들도 몇 명 사귀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었어요. 영숙 씨, 혼자 사는 거 어때요? 글쎄요. 자유롭긴 한데 외롭네요. 다들 그래요. 우리 나이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나 싶었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용산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탔어요. 노량진까지 가려던 길이었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려고 했거든요. 아침 러시아워가 지나서 차량은 한산했어요. 앉을 자리가 많았죠. 좌석에 앉으려는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제 모습이 불안정해 보였나 봐요. 비틀거리는 순간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옆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죠. 돌아보니 단정한 차림의 남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칠순 정도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죠. 회색 재킷에 깔끔한 바지, 정갈한 모습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괜찮으세요?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장 보러 가시나 봐요? 네, 전통시장이 좋아서요. 마트보다 신선하고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가끔 시장 구경 가는 걸 좋아해요. 이상하게 대화가 편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어르신은 어디 가세요? 저도 노량진이요. 산책 삼아 한강 좀 걸으려고요. 아, 한강 좋죠. 저도 가끔 가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몇 정거장을 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어르신은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도 비슷합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좀 적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롭긴 하죠.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식분들은요? 아들 둘이 있는데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죠. 저는 딸 하나예요. 걔 때문에 서울로 왔고요. 근처에 살아요. 그럼 자주 보시겠네요. 그렇긴 한데 애도 바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그렇죠. 우리 아들들도 명절 때나 보는 정도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아,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내릴 곳이에요. 종로 3가역이었어요. 일어서려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저도요. 혼자 사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분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같이 산책이라도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당황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남자분이 연락처를 달라니?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가웠죠. 박준호, 72세. 은퇴한 중학교 국어 교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명함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번호만 알려주세요. 우리는 서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어르신도요. 지하철에서 내려 시장으로 걸어가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68배 남자분한테 번호를 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없던 일인데 뭐 친구 하나 생긴 거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을 봤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준호 씨의 따뜻한 목소리, 온화한 미소. 장을 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연락이 올까?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였을까? 3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역시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나 보다. 실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오후 문자가 왔어요. 영숙 씨, 박준호입니다. 지하철에서 뵈었던,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8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죠.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어요. 네, 기억해요. 잘 지내셨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남산 산책 어떠세요?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산책 약속이라니. 이게 데이트인가?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 만남인가?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토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완벽합니다. 남산 한옥마을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옷장을 몇 번이나 뒤졌는지 몰라요. 뭘 입지?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을 수도 없고. 딸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친구 만나는데 뭘 입는 게 좋을까? 엄마, 무슨 친구요? 문화센터 친구들. 응, 비슷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친구니까 편한 옷 입으세요. 산책한다며? 그럼 운동화 신고 편한 바지에 니트 같은 거? 그래, 그게 좋겠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화장도 연하게 하고 머리도 정성껏 빗었죠. 거울을 보니 설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68배 이러고 있네. 정말 웃음이 났어요. 남산 한옥마을에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준호 씨는 이미 와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까지 들고요. 이게 뭐예요? 놀라서 물었어요. 그냥 기분 좋은 날이라서요. 받아주시겠어요? 수줍게 웃으며 건네는 꽃다발. 분홍색 카네이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정말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드린 거네요. 그의 미소가 더 환해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산책로를 따라 올라갔죠.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하진 않았어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희는 중매로 만났거든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랬군요. 40년을 살았는데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처럼 살았죠.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아내와는 중매로 만났는데 평생 서먹서먹하게 살았어요. 사랑보다는 의무로 산 세월이었죠. 애들 키우느라 생활비 벌느라 그렇게 살았어요. 맞아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니 신기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편한 게 신기해요. 그날 우리는 4시간을 걸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점심은 한옥마을 근처 국밥집에서 먹었어요. 제가 살게요. 준호 씨가 먼저 계산을 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다음엔 영숙 씨가 사세요. 오늘은 제가 모시는 거니까.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모신다는 표현이 괜히 설레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요즘 뭐 하시며 지내세요? 문화센터 다니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거 하죠. 저는 주로 책 읽고 글 쓰고 산책하고 그래요. 글을 쓰세요? 네, 교사였으니까요. 가끔 짧은 수필 같은 거 써요.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와, 멋지시네요.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하고 차 마시고 가끔 영화도 보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어느 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준호 씨가 물었어요. 영숙 씨, 우리 이거 데이트 맞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글쎄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영숙 씨가 좋습니다. 진심으로요. 친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 가슴이 뛰었어요.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진짜 설렘이었어요. 저도 좋아요, 준호 씨.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가 싶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이에 연애한다고.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좋아하는데.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행복한데 뭐가 문제겠어요? 준호 씨의 말이 용기를 줬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어요. 68과 72의 연인.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데이트도 했어요.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저 나이에 뭐 하는 거야? 그런 눈빛들. 하지만 준호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였어요. 3개월 후, 우리는 자식들에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딸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사실 엄마가 요즘 누굴 만나고 있어. 친구요? 아니, 남자분.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가 연애를? 응, 좋은 분 만났어. 은퇴한 교사시고, 나이도 비슷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죠. 그분 언제 소개시켜 줄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오히려 딸이 더 적극적이었죠. 준호 씨 아들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는 거 오랜만에 봐요. 좋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양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분위기가 풀렸죠. 어머니,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준호 씨 큰아들이 말했어요.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요즘 달라지셨어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영숙 씨, 우리 결혼할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좋아요. 1년 후, 우리는 재혼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요. 이 나이에 결혼식을 또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첫 결혼보다 훨씬 떨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장 보고, 함께 요리해요.
40년 결혼 생활보다 지난 1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진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어요. 영숙 씨,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게 기적 같아요. 저도요.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올 줄 몰랐어요. 매일 저녁 우리는 손잡고 한강을 걷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노량진에 가서 한강공원을 산책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하철이죠? 맞아요. 그때 제가 영숙 씨 잡아드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인연은 정해진 거 아닐까요? 그때 아니었어도 언젠가 만났을 것 같아요. 낭만적이네요. 준호 씨가 웃어요. 나이 들어서도 낭만은 있어야죠.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사랑하고 행복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황혼 이혼이 두렵다면 그 후의 삶도 생각해보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처럼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노인정에서, 문화센터에서 어디서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행복할 권리를 찾으세요. 첫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 번째 기회가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68배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설거지해요. 작은 일상이 모두 소중해요. 가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해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이자 최고의 사랑이죠.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녀요.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요. 젊었을 때는 가족 여행이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둘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다음엔 어디 갈까요? 글쎄요. 경주 어때요? 봄에 벚꽃 보러. 좋아요.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행복을 찾으세요.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훨씬 아름다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제 이야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저 평범한 지하철 1호선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이혼했다고,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지하철 1호선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저녁 함께 잠들고, 매일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에요. 68배 찾은 진짜 사랑.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